네, 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이제 여러 과목에서 찾아뵐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무쪼록 이제 합격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금융상품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금융상품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고 특히 이제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지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갖고 계시죠? 2020년 이제 교재 보시면요. 그 이제 3장부터 이제 9장 퇴직연금까지가 이 금융상품이에요. 전체 이제 8개 출제되는데 이제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이제 추려갖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거냐면요. 금융회사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이제 그 6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데 이제 예금을 취급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회사가 있고,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보험회사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보조기관, 이렇게 이제 6개로 통상 이제 나눠요. 여기서 이제 종류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상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금성 상품 있죠. 예금 같은 거. 이제 예금성 상품을 이제 공부하는데 요거 이제 구분이 중요합니다. 예금 중에서도 이제 수시 입출식이 있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리고 적립식 상품이 있겠죠. 이제 목돈 마련할 때 활용하는 거죠. 정기적금처럼. 그리고 목돈이 됐을 때 한 번에 투자하는 예금하는 이제 거치식. 이런 이제 종류들. 그러니까 적립식에 들어가냐, 어떤 상품이 거치식이냐, 수시 입출식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시험용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비과세 상품. 그럼 그런 것부터 우리가 선택해서 가입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소득공제나 이제 세액공제 이런 세제 혜택 주는 상품 그걸 이제 잘 추려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 상품 공부할 겁니다. 신탁. 그럼 도대체 이제 신탁이라는 게 뭐냐? 신탁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신탁의 의미하고 신탁을 크게 이제 뭘 맡기냐에 따라서 돈을 맡기면 이제 금전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돈 이외의 것을 맡기면 이제 재산 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전 신탁에도 종류들이 있겠죠? 재산 신탁도 이제 종류가 있고. 특히 이제 연금 신탁, 노후에 대비하는 이제 개인연금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금 신탁. 요 조건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건 이제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데 개인들이 이제 노후에 대비해서 연금을 타기 위해서 적립하는 건데 조건이 동일하거든요. 그 동일한 조건들. 그걸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이 이제 보험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보장 기능을 갖고 있는 거. 크게 이제 생명보험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상품.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역시 다 이게, 제목 자체가 금융상품이니까 이제 상품의 종류들, 그리고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죠. 생명보험 상품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냐. 뭐 손해보험은 이제 물보험 아닙니까? 이건 사람 생명하고 관련된 이제 인보험이라고 부르고 물건하고 관련된 거죠. 뭐 화재나 자동차 보험 등등 이제 물보험 그 종류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투자성 상품. 원금 손실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금성 상품이라든지 보장성 상품은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원금이 손실 나진 않는다. 그래서 비금융 투자 상품인데 이제 원금도 손실 날 수 있는 투자성 상품. 이게 이제 대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다루냐면 이제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레버 카운터라는 상품, 그리고 ELS,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 연계 증권, 그리고 ELW,
그 다음에 CMA. 대부분 이런 것들은 증권사 상품이에요. CMA. 그 다음에 이제 RP라는 환매 조건부 채권.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증권사가 취급하는 거고요. 요 펀드는 이제 자산운용회사 상품이 되겠죠. 증권사는 이제 판매를 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날 것들이 많다. 뭐 ELS라든지 펀드 파트에서는 늘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BS 이제 다룹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래서요. 이 ABS라는 게 이제 뭐냐, 이제 특징이 있고, 그럼 이제 ABS라는 증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 현금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뭐 패스스루라는 게 있고, 페이스루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산을 매각하는 건데, 어떤 자산을 매각해서 증권을 발행한 거냐?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고유 이름들이 있습니다. CLO, 뭐 CDO, CBO, CDO, 뭐 등등.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기초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름을 이렇게 붙이냐? 이제 요 가운데 말을 보시면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L이 론이니까 은행에 이제 대출 채권이 있겠죠? 그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채를 매각하는 거고, 요거 이제 부채, 대시란 뜻인데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한 번에 묶음으로 발행하는 걸 CDO라 그러고, 요걸 이제 많이 발행하죠. 그래서 CDO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CDO가 여러 과목에서 나와요.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이 과목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MBS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랬어요. ABS가 좀 상위 개념인데 그중에 기초자산이 딱 모기지, M이 이제 모기지의 약자죠. 저당권이다. 그럼 이제 MBS가 되는데, 역시 이제 MBS, 우리나라에서 이제 MBS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특징이 뭐냐? 그리고 이제 특히 CMO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CMO. 이 CMO가 뭐냐면, 이 MBS는 여러분 이제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MBS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기상환 위험이 있어서, 조기상환 위험을 완전히 제거는 못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다계층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해서 투자자한테 이제 등급을 나눠서 판매해서 위험이 큰 걸 선택하든지 작은 걸 선택하든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CMO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퇴직연금.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면 안 되고요. 사내에서 운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DB형, DB가 여러분 이제 확정급여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DC,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전히 과거의 퇴직금하고 유사한 겁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니까 뭐예요?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목돈으로 타는 게 아니고 연금 형태로 타서 이제 노후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자영업자라든지 또 직장을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가입 못하냐? 그래서 나온 게 IRP라는 게 있죠. IRP, 개인연금제도.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특징, 특히 요 두 개를 비교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이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임금 상승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제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운용사들이 운용을 해주는데 그 운용 수익률, 요거를 이제 보고 어떤 게 높을 것 같냐?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냐? 운용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더 높을 것 같으면 DB형이 결과가 좋게 나와요. DB형에 가입하는 게 이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이제 DC.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8문제인데 제가 이제 크게 이제 8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쪽 파트 이 투자성 상품 여기서 한 절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묶어갖고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고요. 보장성 상품도 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교재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페이지 분량에서 8개 출제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날만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쭉 이제 교재 내용을 체크를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꼼꼼히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